네 번째 문제의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true or false 문제이고요. 10개의 소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 중에 첫 번째를 살펴보게 되면 지금 f라고 하는 것이 폐구간 0, 1에서 정의되어 있는 바운디드 펑션이고요. 이 폐구간의 파티션이 두 개가 있습니다. P1과 P2.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 P2가 P1을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P2가 P1의 refinement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일반적으로 lower sum이나 upper sum이 이와 같은 refinement한 그런 relation이 있을 때 어떤 성질을 가지느냐라는 문제가 되겠죠. 자, 일반적으로 더 finer하게 되면 그죠? 더 세분하게 되면 그러면 lower sum들은 점점 커지게 되고 upper sum들은 점점 작아져서 결국 lower sum의 supremum 그다음에 upper sum의 infimum으로 가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true가 되겠습니다.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으려고요. 나머지 문제들은 좀 풀이가 긴 것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이 인테그러블 펑션들의 다양한 성질들을 이미 알고 있겠죠, 그죠? 이 두 번째 문제는 f의 인테그러빌리티랑 f의 절대값의 인테그러빌리티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알고 있겠지만 적어볼까요? f가 만약에 인테그러블이면 f의 절대값도 역시 인테그러블이다. 이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f가 적분 가능한지가 아니고 f의 절대값이 인테그러블이면 f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질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스테이트먼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반례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반례를 지금 f는 2g-1인데 g가 뭐냐 하면 디리클렛 펑션이죠, 그렇죠? 그래서 유리수일 때는 1이고 무리수일 때는 0인 함수를 이렇게 2배에서 1을 빼게 되면 유리수일 때는 1이고 무리수일 때는 마이너스 1인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f의 절대값은 상수함수 1이 되어서 인테그러블이지만 자, 만약 f가 인테그러블이면 g도 인테그러블이겠죠, 그죠? 넘겨서 g를 f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하지만 g는 굉장히 유명한 not integrable인 펑션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카운트 example로부터 여러분들은 이 스테이트먼트가 false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f가 폐구간 0일에서 g도 폐구간 0일에서 정의된 인테그러블 펑션입니다. 그러면 이 두 함수의 곱도 인테그러블이다 라는 것을 사실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이 바운디드 펑션의 그죠? 폐구간 AB에서 주어져 있는 바운디드 펑션의 인테그러빌리티에 대한 르베그의 판별법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
그 함수의 불연속 점들로 이루어진 집합이 사실 얼마나 크냐라는 그런 질문이었는데, 그것이 만약에 널셋이면 정확하게 그 함수가 인테그러블이다. 그게 필요 충분 조건이었죠. 자, 그래서 만약에 fg가 인테그러블이면 f랑 g가 불연속인 점들의 집합이 각각 널셋이고요. 그래서 그 두 집합의 합집합 역시 널셋이죠. 그래서 그 합집합을 제외한 곳에서 이 f와 g의 곱이 컨티뉴어스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역시 러백의 크라이테리언에 의해서 fg는 인테그러블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들 쉽게 이 답을 적을 수 있었겠죠. 자, 4번은 뭐 약간 이제 제가 유치하게 이 문제를 만들었지만, f, g, h 세 함수가 있습니다. 다 바운드이고요. 그리고 f 더하기 g 더하기 h, 2g 더하기 3h, 5g 빼기 6h. 제가 첫 번째 것을 대문자 f라고, 두 번째 것을 대문자 g라고, 세 번째 것을 만약에 대문자 h라고 한다면, 지금 이 세 함수가 인테그러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1호부터 요 소문자 f가 과연 인테그러블이겠느냐라는 질문이죠. 그죠? 그래서 사실 이 4번이 묻고 있는 내용은 매우 간단합니다. 인테그러블 펑션들의 linear combination은 인테그러블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대문자 fgh가 인테그러블이라는 사실로부터 소문자 f가 인테그러블이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실제 여러분들은 저 소문자 f를 대문자 f, 대문자 g, 대문자 h의 적절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일부러 이 2G, 3H, 5G-6H를 만드는 행렬식이 0이 안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G와 H를 대문자 G, 대문자 H로 나타낼 수 있고, 다시 요 첫 번째 식으로부터 소문자 F를 그래서 FGH의 적절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나타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금방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답은 true가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문항으로 넘어갈까요? 자, f가 인테그러블이고, 그렇죠? f에다가 지금 exponential 펑션을 합성했죠, 그죠? 그 결과가 과연 인테그러블인가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역시 러백의 크라이테리언을 사용하는 문제다. 자, 왜냐하면 지금 f가 인테그러블이라면 일단 바운디드이고요. 그리고 f가 불연속인 점들의 집합이 널셋이죠. 자, 합성함수는 기본적으로 f가 연속인 점에서 연속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exponential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이니까, 그죠? 합성함수의 성질이죠. 그래서 다시 이 러백 크라이테리언을 적용하게 되면 exponential circle f는 인테그러블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지금 문제를 보면 fn과 gn이 실수값을 갖는 differentiable function들이고요. 그죠? fn은 f로, 다음에
GN은 G로 각각 유니폼리 컨버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렇다면 fn과 gn을 곱한 함수들은 fg로 유니폼리 컨버지 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죠?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이와 유사한 이그젬플들을 많이 살펴보았을 것으로 기대합니다만, 저희 굉장히 유명한 함수가 있죠. fnx는 x 더하기 n분의 1. 이 n분의 1이 지금 원래 x라고 하는 함수에서 정확히 n분의 1만큼 벗어난 그런 함수죠. 그죠? 그래서 n을 점점 키우게 되면 fn 마이너스 그 x의 절대값이 그냥 n분의 1로 균일하니까 수업을 취하게 되면 n분의 1로 따라서 0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fn과 gn을 모두 이 x 더하기 n분의 1로 택하게 되면, 그러면 당연히 fn과 gn은 x라고 하는 함수로 유니폼리 컨버지한다. 뭐 디퍼런시블 같은 걱정은 할 필요가 없겠죠. 한편 이 두 함수를 곱하게 되면, 그래서 x 더하기 n분의 1의 제곱을 구하게 되면 x제곱 더하기 2 n분의 x 더하기 n제곱분의 1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있는 이것은 fx랑 gx의 곱이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n제곱분의 1 자체는 기본적으로 0으로 가는 수열에 불과하니까 역시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이 중간에 있는 요 항, 그죠? 얘는 x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2x n의 마이너스 1제곱 이라는 친구의 절대값의 실수 전체에서의 수업을 취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무한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니폼리 컨버지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false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니폼리 컨버지하는 함수들의 곱이 반드시 유니폼리 컨버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얻게 되겠습니다. 7번 fn이 real valued differentiable function 들의 시퀀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7번에서는 differentiable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네요. 만약 fn이 f로 uniformly converge하면, 그렇죠? 근데 이제 differentiable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가정이었는데 fn 자체는 그냥 f로 uniformly converge합니다. 도함수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그렇다면 f가 differentiable 하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이죠. 그죠?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이 구체적인 이그젬플을 이제 소개받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의 이 유니폼 컨버전스와 디퍼런시빌리티에 관한 내용은 기본적으로 그 함수의 도함수가 어딘가로 유니폼리 컨버지 한다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전제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답이 no일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아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그냥 간단한 사고 실험으로 그냥 이제 머릿속으로 한번 이렇게 이제 좌표축이 있고 이게 절대값 x거든요. 그림이 좀 그렇긴 하지만 제가 이 펜을 잘 사용하지를 못해요. 저는 지우개를 원했는데 형광펜이 왔네요. 네. 자, 그래서 다시 여기 이제 제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뾰족점이 있는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미분 불가능인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한번 이렇게 이 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n분의 1이 되는 이 띠 안에 예를 들어서 매우 이쁘게 생긴 이런 물건들을 계속 집어넣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띠의 두께가 지금 뭐 n분의 2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 안에 그냥 이쁘게 뾰족하지 않은 함수를 그려 넣을 수 있다라는 거는 금방 아마 상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 폭을 점점 줄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절대값 x로 유니폼리 컨버지 하거든요. 제가 점선 안으로 그래프를 그린다면. 그래서 그럴 수 있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아마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우 구체적인 이그젬플을 짧은 시간에 찾아내기를 바랬던 건 아닙니다.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으면 노라고 금방 답을 낼 수 있겠지만, 제가 이제 이 복습 영상을 준비하면서 간단한 이그젬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계산을 해보면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이런 예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 함수의 그래프는 금방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일부러 그래프를 그릴 필요는 없는데, 단 이 설명을 드릴 수 있겠네요. 요 x제곱 더하기 n분의 1이라는 요 함수는 기본적으로 n이 자연수일 때 기본적으로 x에 대한, 그죠, 미분 가능한 함수일 뿐만 아니라 항상 0보다 큰 값만 가지죠. 그리고 원래 이 루트 t라 그럴까? 그렇죠. 루트 t라고 하는 이 함수는 t가 0보다 큰 곳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체인 룰을 적용하게 되면 이 fn들이 각각 다 미분 가능해요. 얘들이 다 디퍼런시able 하고요. 그리고 저희 주장은 실제로 이 fnx가 절대값 x 함수로, 여러분들이 아마 포인트 와이즈 컨버지 하는 것은 거의 자명할 것이고, 그죠? n이 무한대로 가면 fn이 f로 유니폼리 컨버지 한다는 것을 보이려고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화면을 지워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fnx 절대값 x를 했습니다. 제가 어차피 fnx가 fx보다 커요. 그래서 절대값 기호는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루트 x 제곱 더하기 n분의 1 빼기 절대값 x인데, 그죠? 제가 이것을 분자를 유리화했습니다. 분자를 유리화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제곱의 차이를 구해봤더니 그냥 얘입니다. 그죠? 그래서 n분의 1 있고 1 나누기 분모에도 켤레를 곱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 부등식을 다루는 예를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 여기서는 x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요 전체가 기본적으로 크거나 같다 첫 번째 물건 이고요. 게다가 요 안에 있는 친구 x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을 테니까 역시 크거나 같다 루트의 n의 마이너스 1제곱. 그래서 요 전체는 1 나누기 루트 n의 마이너스 1제곱 해서 이런 식이 얻어져서 교묘하게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해서 정확하게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 남아요. 굉장히 교묘합니다. 그래서 수업이 n의 마이너스 2분의 1 이하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n을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0으로 갑니다. 그래서 유니폼리 컨버지 합니다. 그렇지만 이 절대값 x라는 함수 자체는 0에서 미분 불능입니다. 그죠? 그래서 훌륭한 카운트 에그젬플이 되겠어요. stubborn false.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몇 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자, 혼동하기 쉽죠. 그죠? 여기 있는 이 익스포넨셜 함수랑 비슷해 보이는 함수입니다. 여기 있는 이
시리즈, 일종의 파워 시리즈입니다. 이 시리즈가 실수 전체에서 유니폼리 컨버지 하느냐? 맞아, 여러분들에게 이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고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이다까지는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항상 마이너스 r에서 r이라는 것을 도입했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리즈 자체는 실수 전체에서 유니폼리 컨버지 하는 것은 아니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저 시리즈가 어딘가로 유니폼리 컨버지 했다면, 그러면 사실은 일반항, 그렇죠? 여기 일반항입니다. 이 일반항은 k가 무한대로 간다면 0으로 유니폼리 컨버지 해야 됩니다. 무한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이 0으로 간다. 와 마찬가지로 무한급수가 유니폼리 컨버지 하면 일반항은 0으로 유니폼리 컨버지 한다 이거죠. 그런데 저 뭉게구름의 절대값의 수를 구하게 되면 이게 혼동하시면 안 되는데 k 고정이죠, 그죠? k 고정, k를 고정하고 x에 대한 수를 취하게 되면 당연히 x가 한없이 커질 수 있으니까 수비 무한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0으로 갈 수는 없겠어요, 그죠? k를 무한대로 보낸다면. 그래서 답은 false가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자, 9번. 자, 유사하게 생긴 문제인데요. 지금 이 문제는 지금 코사인이라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8번과는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중에 첫째는 무엇보다 바이어스트라스 M 테스트입니다. 그죠? 함수 열흘로 구성되어 있는 급수가 유니폼리 컨버지 한다는 것을 보일 수 있는 매우 강력한 테스트라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상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는 이 유니폼리 컨버전스에 대한 테스트가 많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활용도도 높고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편 이 바이어스트라스 M 테스트를 쓰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무한급수의 수렴 발산이 필요한데, 지금 이 경우에는 P 시리즈의 수렴 발산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P 시리즈 시그마 K의 P제곱 분의 1, K는 1부터 무한대 이렇게 할까요? 이런 것을 P 시리즈라고 부른다고 했죠. 이 P 시리즈가 수렴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정확히 P가 1보다 크다였습니다. 그렇죠? 한편 term-wise differentiation에 관한 매우 중요한 theorem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업 시간에 theorem A, B, C를 얘기했는데, theorem A는 continuous function들의 유니폼 리밋이 continuous다. 역시 시리즈 버전도 있고요. theorem B는 인테그러블 펑션들에 관한 이야기. 그죠? 역시 유니폼 컨버전스는 인테그러빌리티를 의미한다. 그리고 theorem C는 differentiable 펑션들에 대해서 포인트 와이즈 컨버지하고 도함수를 구한 것이 유니폼리 컨버지하면 그 결과물이 디퍼런시able 펑션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그 세 번째 theorem의 시리즈 버전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 우선 이 함수가 연속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금방 보일 수 있겠죠. 자, 스텝 1은 연속임을 보이기 위해서 k 4제곱분의 코사인 kx, 8번 문제랑 많이 다른 것이 이게 코사인이라서 이게 1 나누기 k 4제곱 그리고 시그마
1 나누기 k 4제곱 수렴. 그래서 이 주어진 급수는 유니폼리 컨버지 합니다. 그죠? 따라서 연속이고 어쩌고 어쩌고 당연한 거고요. 자, 추가적으로 요 일반항들을 미분한 것이 문제가 되겠죠. 그죠? 이건 첫 번째 스텝. 두 번째 스텝은 저 개별 함수들을 x로 미분하게 되면, 그죠? 코사인 kx 나누기 k 4제곱을 x로 미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k 세제곱 sin kx. 그래서 역시 이 물건에 대해서가 절대값을 구해서, 그렇죠? 이제 절대값 하면 작거나 같다 1 나누기 k 세제곱 그 시그마 1 나누기 k 세제곱 수렴. 그래서 이 미분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 그죠? 시그마 가 유니폼리 컨버지 한다. 그래서 물론 이제 포인트 와이즈 컨버지는 보장이 되어 있죠. 그래서 시리즈는 유니폼리 컨버지 하고 and 그 결과물은 디퍼런시able 하다입니다. 실제 도함수도 시리즈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의 답이 참임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자, 10번. 사실은 이것도 역시 8번 문제랑 관계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지금 fn이 real valued functions, 그죠? 들의 sequence이고요. R 전체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만약에 시그마 fn이 유니폼리 컨버지하면, 그죠? 시그마 fn 유니폼리 컨버지하면 수열, 그죠? 함수 열은 제로로 유니폼리 컨버지한다. 매우 중요한 사실이라고 그랬습니다. 방금. 네, 그래서 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은 식으로 금방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거의 고등학교 때 수열의 합으로부터, 맞죠? 수열의 합으로부터 일반항을 얻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SN은 지금 n번째 부분합이고요. 편의상 S0는 0으로 정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항을 이와 같이 인접한 부분합들의 차로 적을 수가 있고요. 급수가 수렴한다는 말은 partial sum이, 그렇죠? SN으로 구성된 함수열이 대문자 S로 수렴한다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SNS가 유니폼리, SN이 S로 유니폼리. SN-1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항의 번호가 하나 밀린 것밖에 차이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정의를 잘 이해한다면 매우 심플하게 얘도 역시 S로 유니폼리 컨버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렇다면 방금 전에 썼던 이 FN은 기본적으로 SN-1인데 SN이 S로 SN-1도 S로 유니폼리 컨버지하니까 두 개의 차인 0으로 유니폼리 컨버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4번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